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이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최근 군산시가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을 반대하면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행정구역 논란이 재점화됐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수변도시가 조성되는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어느 시군이 가져가냐로 모아집니다. 정부는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했는데 군산시와 부안군은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 시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새만금 개발청은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을 둘러싼 논란의 이유는 무엇이고 각 시군의 입장, 그리고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갈등 조정의 해법은 없는 것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준비된 뉴스 화면 보고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도로가 개통된 지 올해로 10년. 하지만 방조제 도로의 행정구역을 둘러싼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3, 4호 방조제가 군산시 관할이라고 확정했습니다. 2년 뒤인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는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했습니다. 김제시는 환호했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군산시는 2호 방조제와 비안도, 가력도가 군산시 행정구역인데 두 섬을 잇는 도로가 왜 김제 관할이냐고 말합니다. 부안군 역시 새만금 사업으로 부안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새만금 바다는 부안 어민들의 삼터였다며 2호 방조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관할권 다툼은 전초전입니다. 앞으로 매립될 땅의 행정구역을 정할 때 핵심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1호 방조제와 인접한 관광레저용지 일부와 국제협력용지 전체를, 부안군은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전체를, 김제시 역시 국제협력용지의 관할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가장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이곳 국제협력용지를 놓고 군산과 김제, 부안이 서로 자기네 행정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넉 달 뒤에 개통될 새만금 동서도로를 비롯해 매립이 끝난 구역마다 서로 자기네 땅이라며 다툼이 벌어질 게 뻔합니다.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을 각 시군으로 나누지 말고 세종시처럼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별도의 행정체계를 만드는 방안에 3개 시군도 큰 틀에선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방조제도로 행정구역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빠르면 올해 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3개 시군의 행정구역 다툼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져 모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방금 보신 기자 리포트에 짧지만 오늘 토론해야 할 주제가 대부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새만금 방조제를 둘러싼 행정구역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결정에 자치단체의 소송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짚어보고 토론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이나 이런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방금 보신 그 기자의 보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방조제를 그 관할 구역을 1, 2, 3, 4호로 나누고 있는데 그 3, 4호와 1, 2호를 둘러싼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3, 4호에 대해서는 먼저 그 2010년 11월 17일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3, 4호가 군산시에 귀속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제시와 부안군이 2013년 11월 그해 2010년에 소를 제기했죠, 대법원에. 그래서 그에 대한 판결이 2013년 11월 14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김제시와 부안군의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서
3, 4호는 군산시의 관할 구역으로 지금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10월 26일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 2호에 대한 그 관할 구역을 결정을 했는데요. 방조제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귀속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산과 부안이 2015년 11월 27일에 소를 제기해서 현재 지금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또 1, 2호 방제제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군산시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2016년 1월 11일에 제기를 했는데 이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행정구역 결정의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권한쟁의 심판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각하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그동안의 방조제 1, 2, 3, 4호를 둘러싼 소송의 경과입니다. 예. 유 교수님,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방조제 관할 구역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세계 시군이 갈등을 빚고 있느냐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방조제 관할 구역이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거기에 아직 행정구역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3요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주민 그리고 관할 구역 그다음에 자치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할 구역이 없으면 그건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할권이라는 것은 모든 그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도 거기에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가 또 여러 지금 인구 문제가 지원도 부여해야 되고 네, 뭐 이런 뭐 전부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자치단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아까 그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그 2호 방조제가 그 국제협력용지하고 또 신항만이 건설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2호 방조제를 둘러싼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금방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방조제 행정구역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매립지에 건설되는 도시나 도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행정구역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군산시가 2호 방조제 옆에 건설하겠다는 새만금 수변도시를 반대하면서부터입니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2호 방조제 관할권은 정부는 이제 김제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속을 시켰는데, 자, 이에 대한 이제 군산시와 부안군의 입장을 좀 차례대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군산에 좀 여쭤볼까요? 수변도시 반대 이전부터 군산시는 2호 방조제 관할권은 군산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셨고요. 자,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신 거고 수변도시를 반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군산시가 지금 2호 방조제 군산 구역이라고 행정구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미 뭐 많이 언론에 보도했지만은 이미 수십 년간 뭐 역사적으로 한 120년 동안 우리 군산시가 관리를 해왔다. 네. 그리고 그 동안에 국가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그 행정구역을 관할 구역들을 이렇게 나눌 때에는 해상 경계선을 했던 것이 이제 관리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바뀌었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바뀐 것도 사실 군산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2호 방조제 바로 앞에 우리 군산시에 뭐 비안도 두리도 섬이 있고 가륙도구는 우리가 그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된 이후에 10년 전부터 사실 우리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들어갔거든요. 이미 관리권이 우리가 계속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중분위에서 그런 2호가 김제라고 해가지고 사실 분쟁을 조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쟁을 키웠다라고 저희 군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군산시에서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버스뿐만이 아니고 이미 뭐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그쪽에서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는 저희가 당연히 저희 거라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변도시 문제는 왜 이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데 왜 군산시가 뭐 딴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주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 정부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할 때 이미 그 여러 번의 변경을 통해서 그 용도들을 다 했죠. 처음에는 농지로 갔다가 뭐 농지에다가 산업농지로 갔다가 또 산업농지가 더 많아지고 농지가 또 축소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용도들이 많이 변경은 됐지만은 한 가지 안 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수질이에요, 수질. 네, 수질이 농업용수에는 뭐 4등급 그리고 수변도시는 3등급이거든요. 근데 4등급하고 3등급을 했던 이유는 그 정도 수질은 돼야 우리가 농업용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3등급 수준은 돼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을 때 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에 수질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래서 예산 비율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질이 지금 4조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새만금 신공항 같은 경우는 8천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새만금 신안만 같은 경우도 한 2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새만금 산단 같은 경우도 한 2조 6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질이 4조란 말이에요. 왜 수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했겠냐. 수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했고 그래서 군산시는 이것을 갖다가 왜 딴지가냐 이게 아니라 수질이 건축물로 말하면은 기초기 때문에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 한은 어떠한 사업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집안이 연약 집안이어가지고 이제 말뚝을 박아서 기초를 완전히 잡아놓고 건물을 올라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연약 집안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뭐 대충 해놓고서나 일단 건물을 올려놓고 좀 분양도 하고 그 다음에 기초를 잡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질은 건물로 말하면 기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그 개발도 할 수가 없다. 군산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수질이 가장 큰 문제라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건 그러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뭐 방안 같은 것을 뭐 제시하시거나 군산이 뭐 그러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해수유통이나 지금 뭐 이런 것들도 예,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그 새만금 수질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고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래는 농업용지로 100% 했다가 이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담수를 시키는 이유가 사실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담수를 시키는 건데 지금 농지 비율이 굉장히 축소됐잖아요. 한 30%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담수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담수가 아닌 그 해수 유통을 통한 다른 방법들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안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변도시 조성은 좀 늦추고 뭐 다른 지금 뭐 잼버리 부지나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해라 지금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예. 군산은. 자, 부안은 어떻습니까? 2호 방조제 관할권을 주장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예. 지난 그 중분위에서 2호 방조제를 김제로 이렇게 확정한 것은 새만금과 부안의 여건 이런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지리적이나 생활 환경적이나 이런 상황들을 연계해서 고려하고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새만금 개발을 하기 전에 이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이 차트의 내용이 뭐냐면 전라북도 천혜업 대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 어민들이 그동안 새만금 막기 전에 이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면허를 가지고 했던 사안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도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 있는 어민들이 수도 없이 이 새만금 전체 군산 쪽하고는 좀 멀지만 이쪽 그 2호 방조제를 중심으로 해서 김제 신포 지역까지 이렇게 넓은 광범위하게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새만금을 와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안선이 약 27km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내측에 있었던 어항들이 6개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업 소득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약 75% 정도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자연과 주거 환경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해수욕장이 변산 해수욕장이 지금 모래가 계속 침식돼 가지고
매년 2, 3억을 들여서 모래를 다시 해수욕장 개장을 해서 깔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특히 개화도나 이쪽으로 엄청 날려서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새만금 방조제 조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던 해창 석산이 이제 소실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획정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등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 간에 균형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만금 방조제가 1호 방조제에서 5호 방조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3.9km인데 5호 방조제는 군산 측 그 공단을 지면서 들어간 부분이라 제척하더라도 약 29km 정도 됩니다. 29km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4.7km로 어떻게 보면 제일 적습니다. 부안이 16%고요. 군산이 49%고 김제가 35%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환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을 우리 부안 어민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활용했던 지역인데 가장 적은 공간을 저희한테 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까 군산시는 2호 방조제가 군산 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해상 경계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부안은 제가 봤을 때 부안 주민들의 생존권이 가장 많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2호 방조제를 부안 관할구역으로 해야 된다. 지금 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군산시 부안군 주장에 대해서 김재 씨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우선 토론이 앞서서 예. 이 토론이가 새만금 사업지역에 사업을 저해하는 또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장이 아니라 3개 시군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상생의 토론이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새만금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3개 시군 모두가 피해를 봤죠. 예. 이것은 3개 시군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한 것인데, 우리 김제시도 7개 항포구가 없어졌고, 또 해안선이 38km에 달하는 해안선이 전혀 단 1m도 없어졌습니다. 당초에는. 그리고 그 군산 앞바다, 김제 앞바다에 있는 그 갯벌이 천혜의 갯벌이 돼가지고 그 백합, 생합 이런 것이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그 맨손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인데 어쨌든 국가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이니까 여기에서 이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이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장이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그 부연 설명을 하면은 원래 그 역사적으로도 김제 만경현에서 고군산 군도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일제 강점기 때 해상 경계선을 그으면서 이 해상 경계선은 자유스럽게 그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하던 장소지 않습니까? 이게 매립이 드러나는데, 이 매립이 드러나면은 해상 경계선으로 기준을 삼으면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저해가 됩니다. 해상 경계선이 그때 당시에 부안 앞바다에서 서천 앞바다까지 그렇게 그어졌는데, 이게 해상 경계선으로 매립지에 관할 결정을 하자.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이고요. 또 다시 또 그 수질 문제도 그렇습니다. 수질은 그 정부에서 1,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1, 2단계 사업에 한 4조, 한 2천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14년도에 새만금 MP 그 정비를 하면서 농업용수 구간을 4등급으로 했고 도시용지 구간을 3등급으로 했어요. 근데 그 정부에서, 특히 이제 환경부에서 그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주로 한 것이 익산천이라든지 전주천, 아니면 그 익산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그 축산단지 익산 왕궁의 왕궁 축산단지 환경 개선 사업, 이 주로
한 4주 정도로 근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요. 새만금 호내에 정작 수질 개선 사업은 없답니다. 그래서 3단계 수질 개선 사업이 이제 앞으로 추진이 돼야 할 것인데 2단계 수질 개선 사업의 마무리 즈음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용역을 제가 봤을 때 줬는데 수질 문제는 지금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수질 문제는 지금 이제 수변도시 조성과 관련된 거고 방조제 관할권을 왜 김제시로 하는 게 마땅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앞서서 예. 이 1, 2, 3, 4, 5 방조제가 그어졌는데 예. 이제 이게 3, 4, 5 방조제를 2013년도에 이제 그 충분히 결정해서 2013년에 대법원에서 예, 예. 판결 기준이 났습니다. 예, 예, 예. 그 판결 기준에 효율적인 신규 토지 이용이라든지 매립으로 인한 공유수면 상실한 지자체의 해양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뭐 자연지역 및 인공 구조물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이 기준으로 해서 중분위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5년도 10월 26일 날 그 2호 방조제를 김제 쪽으로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제가 준비해 온 곳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게 이제 13년도에 대법원 판결문 그 내용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전체 지역을 새만금 쪽을 한 3개 A, B, C 권역으로 나눴어요. 이 권역으로 나눈 것은 그 관할 결정, 행정구역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그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산맥 이것의 그 중심선에서 나눈 것인데 요게 만경강선과 동진강 중심선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동진강 안쪽을 부안에 연접한 부분이라고 해서 C지역, 그리고 이제 만경강에서 동진강 사이를 김제 연접 부분 B지역, 그리고 이제 그 만경강 위쪽 지역을 군산 연접 부분 A지역으로 나눴는데 나누면서 그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으로 귀속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A, B, C 지구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자연지역에 확연히 구분이 된다. 이것은 몇백 년, 몇천 년 순간에 이 지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 이후에 3개 시군의 해양 접근성, 아까 말한 대로 당초 해양 경계선으로 하면은 우리 김제는 그 해면이 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는 2009년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 해양 경계선으로 했던 그 어떤 그 관습적으로 했던 그런 것이 없어졌고 이제는 그 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그걸로 해서 이 관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예, 말씀하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지금 그 세 시군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이제 그런데 거기서 뭐가 결정적이냐면 지금 그 지방자치법 4조에서 이 공무수면 매립에 대한 행정 그 구역을 결정하는데 100% 재량을 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량권을 행사할 때 여러 가지 그 팩터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세 시군에서 여러 가지 전통적인 것, 자연지형 또 주민 편의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요소들 가운데 이제 김제시가 그 2호 방조제가 된 요인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해양 접근성 등 형평성인데 이른바 비례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금 그 2호 방조제가 아니면 김제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바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 지금 세 시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근거를 전부 고려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좀 부연 설명하는데요. 지금 이 차를 지금 우리 그 부항 부수님도 이제 차를 갖고 오셨는데 이 차를 보시면은 지금 이것은 이제 개발 매립하기 전의 모양입니다. 매립하기 전의 모양. 자, 매립하기 모양 이 전에는
부항군이든 김제시든 여기 대해서 뭐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신시도 앞에 여기까지가 뭐 김제시 거다 부안군 거다라고 주장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안 했어요. 않고 땅을 매립을 하고 내부 개발이 그 토지에서 그 산업응지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또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이제 국제 협력 도시가 있다 보니까 이때 이제 주장을 이건 김제 거다 이제 뭐 부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군산으로서는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은 매립하기 전부터 우리 군산시는 여기를 관리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아까 부항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업 행위를 여기서 하셨다, 맨손업으로 하셨다 막 그러세요. 어업 행위 할 때 어업 허가를 우리 군산시한테 받았어요. 우리가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관할을 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신항만인데 이 신항만이 인접해 있는 데가 두리도를 지금 끼고 하고 있고 우리 군산 시민 한 300여 명이 살고 있는 데가 여기 비안도입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그 배를 지금 운항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우리 군산시 행정력이 관할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바다 있을 때는 김제시나 부항군이나 전혀 소유권 그 행정 관할 권한에 대해서 한 번도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안에 이제 조금씩 채워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아 이것은 우리 거다. 뭐 언제적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게 뭐 그런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걸 할 때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제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냐? 사실 행정적으로 보면은 우리 우리 신시도하고 두리도가 더 가깝죠. 신시도가 가깝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김제시가 여기를 오기 위해서는 아무 경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좀 신중하지 판단하지 못해서 오히려 분쟁을 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분쟁을 더 불러일으키고 시군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지방자치 4조의 기준을 그 이 큰 틀이라도 이걸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대법원 판결에서 중시했던 것은 김제시의 해양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어느 쪽을 접근하게 할 것인가 그 문제는 또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중시가 돼서 이후 방제제를 김제.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3, 4, 5 방조제를 군산에 귀속시킨 그 대법원 판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 말씀입니다. 3, 4, 5. 예. 그때 이제 그런 2013년 판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군산 관할 구역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해보면 네. 1, 2호 방조제를 지금 중군위에서 해놓은 그 기준은 제시를 했습니다. 2013년 판결에서도 인류에 대한 판결은 아니지만 거기서 대법원에서 그런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기준대로 한다면 1, 2호 방조제가 그렇게 갈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고요. 네. 부안 쪽에서도 반론이 있으신가요? 저기 아까 김제시에서 그 하천이나 이런 걸 경계로 해서 구분을 지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새만금 기본계획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하천이 어떻게 보면 변경이 됐어요. 동진강 쪽이 이제 가력으로 가고 만경강 쪽이 신시 배수관문으로 이렇게 가는데 과거에 그 방조제를 막기 전에를 보면 87년도 위성 사진을 보면 그 만경강이나 동진강이나 유숙의 흐름은 전부 신시도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꼭 굳이 한다면 원래 이렇게 보시면 이 유숙의 흐름이 전부 신시도 쪽으로 간 것이지 이쪽 가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한 것에서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 지형상으로 봤을 때는 하천을 구분한다면 이쪽 신시도 쪽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후 방조제 끝을 그 김제가 확장 짓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우리 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신항만 옆에 비안도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군산시 비안도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관할권이 만약 김제로 간다면 김제시로 바뀌는 건가요? 그것은 그렇게 군산시가 아니고? 그렇지 않죠. 이쪽 그래요? 이 방조제 안에 내측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까운 데가 내측은 김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안도나 두리도는 김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 섬을 띄어서 김제시다 줄 거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군산 시민들 지금 얼마나 억울하냐면은 그러면 30년 전에 매립할 때 매집 허리를 쳐지 말았어야 된다. 매립해가지고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새만금 매립할 때 김제시에서는 크게 분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하고 이제 부안에서는 주민들 간에 분쟁이 있었죠. 매립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분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그럼 매립을 하자 해가지고 매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매립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 관계도 없던 뭐 김제 씨가 그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구하라법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녀를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자녀가 이제 사망하니까 우리 군산에서도 아니 전라북도에서 소방관이 순직 소방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권 주장을 하면서 유족급여를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다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김제는 그래서 김제가 그 새만금 그 매립하기 전에 어떤 행정력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2010년에 놔졌을 때 우리가 그 도로 제설 작업을 한다라든지 통신을 논다라든지 뭘 했을 때 김제시가 나중에 이건 우리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좀 맡아서 할게요.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구하라법은 친권이라도 있지만은 아무 권한이 없는데 갑자기 매립이 도로 하나가 진봉면에서 연결됐다 해서 그걸 딱 김제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그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우리 군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왜 이걸 매립을 했냐. 차라리 매립하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는 더 좋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군산의 입장은 그러면 1호 방조제까지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는 이제 조정이 되겠는데 저희는 어쨌든 해상 경계선 기존 했던 걸로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자, 뭐 여기 뭐 부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이제 행정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어떤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건축 허가를 지난 3월 달에 받았습니다. 근데 소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돼서 법이 개정이 돼서 6월 달에. 그러면 이 법을 따를 때 어떤 법을 따릅니까? 새로 개정된 법을 허가 받은 사람이 보완해서 따라야 되는 겁니까? 기허가 난 사항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까? 기허가 난 사항은 허가 난 사항대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법이 바뀐 시점부터 그다음에 이제 법을 준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도 91년도에 매립이 결정이 돼서 그때 매립을 했으면은 그때는 해상경계선을 했으면은 그때는 해상경계선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뭐 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갖다가 뭐 그 관습법이 이제는 없어지고 해서 바뀌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국책 사업을 해서 공시를 매립을 해서 그 관할구역 변경하는 것은 그 기점 이후부터 적용을 해라는 거죠. 아니 이미 우리는 옛날 법으로 해서 허가를 그렇게 알고 우리는 그걸 동의를 해줘서 매립을 했는데 다 매립해 가니까 중간에 그걸 갖다 관습법이 바뀌었다 해서 이제는 이 관습법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2호 방조제는 군산이 그렇습니다. 가져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 것 같고요. 경계선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서 육지화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최근에 대법원의 판례고 그걸 통해서 3, 4호 방조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 해상 경계선은 관습법으로 적용돼 있었고 그냥 어떤 우리 그 도면상에 국가 기본 도상 그 도면상에 들어있던 거였지 어떤 성문화된 법이 없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이렇게 낸 거고 공유수면이 매립에 의해서 육지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해상 경계선만을 가지고는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그게 결국은 3, 4, 5제 방조제 할 때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하여간 근거를 대자면 다 시급마다 차고 넘칩니다. 그건 다 타당성도 있고요. 아까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김재 씨도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지금 군산에서는 김재 씨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말씀을 좀 해보시죠. 우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요. 한 것이 아니고 김재 씨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예전에 그 삼국시대부터 김제 씨가 형성이 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역사적 근거 역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군산 열도 관리를 그렇게 계속 했었고요. 우선 아까 비안도구 두리도가 이후방조제 앞에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뭐 강정기 때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맞는데 우리 이제 해수부라든지 이런 데서 해양공간 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해서 12LE까지는 지자체 관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 방조제 쪽에 그 바다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면으로 가든지 동서쪽으로 가든지 해서 그것은 그렇게 결정이 될 것이니까 그런 걱정은 아니어져도 되고요. 그 유속 흐름에 의해서 만경관과 동진과 유속 흐름이 틀리다고 하는데 이 유속 흐름은 지금 방파제가 이렇게 3.1km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형지물에 의해서 유속 흐름은 항상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등거리 중심선으로 국가에서 결정을 할 때, 사법부에서 결정을 할 때 강의 등거리 중심선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 또 유속 흐름이 틀려져 가지고 계속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또 그때 다시 또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다 얘기를 듣자면 뭐 안정 없을 것 같고요. 그 제가 이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3, 4호 방조제 때는 김제와 부안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호 방조제 놓고 또 이제 군산과 부안이 소송을 제기하고요. 이게 지금 자치단체 이렇게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새만금 사업이 상당히 좀 호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런 호기를 맞은 새만금 사업 개발에 좀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다른 시군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차원에서 봤을 때 새만금 사업이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새만금 신공항도 건설이 확정됐고 여러 가지 호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분쟁이 자칫 새만금 개발에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새 시군에서 오신 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다 굉장히 전부 다 타당성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이제 거버넌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새만금이 지금 농지에서부터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뭐가 100%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시군으로서는 뭘 양보하려고 해도 이걸 지금 뭘 양보를 해야 되는지 또 뭘 주장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장 눈에 보이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게 대립이 굉장히 첨예한. 지금 방조제만 돼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또 누가 그 행정을 맡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화하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이 지금도 보면은 그 청장이나 도지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이 주변에 우리 지자체라든가 또는 환경단체라든가 아까 수질 말씀하셨죠.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 정보를 공개하면서 충분히 동의를 얻어야, 아무리 반대 입장을 하더라도 그래야 이게 새만금 이게 사업이 동력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때 지금 수변도시도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수변도시도 여기 포함된 그 MP 포함된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저 군산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다 해결을 한 후에 그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뭔가 조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의 갈등을 조정하는데도 길게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그 비전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요즘 굉장히 중요시되고 거버넌스, 이 새만금 사업에 누가 참여해서 어떻게 이걸 펼쳐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나 시민 또는 시민단체들과의 이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도 군산시도 이번에 그 새만금 개발청에서 수변도시를 먼저 하겠다, 이것을 갖다 딱 이렇게 막 선언적으로 해버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희는 불쾌하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해 있는 군산, 김제, 부안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이게 상생할 수 있는 일을 좀 늦더라도 차근차근 논의해 가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새만금 사업이 이게 뭐 1년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30년 전부터 시민들, 국민들 갈등을 겪으면서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더디 간다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새만금 개발청에서, 개발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인 거죠, 사업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디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도 안 됐는데 빨리 건물 지어서 분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덜컥 수변도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군산은 군산대로, 김제는 김제대로, 부안은 부안대로, 이게 막 더 이제 시민들이 막 여기서 불만,
그걸 막 갈등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개발청이 좀 이런 판단을 할 때 최소한의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도도 나서서 그걸 중재할 수 있으면 중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좀 빠져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개발청이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조급증이 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새만금개발청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갈등이 불거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6월 17일 날 새만금개발청장이 전라북도 세계 시군 단체장들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논의를 해보자 했는데 뭐 외부로 공개되는 뭐 자료는 뭐 대승적 차원에서 잘해보자 뭐 이건데 사실상 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개발청은 우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가 막히면 다른 데서 또 막힐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최근에 연구 용역을 하나 지금 발주를 했죠.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드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보겠다. 예. 그 새만금시, 새만금특별시, 뭐 새만금 뭐 광역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세계 시군은 어떤 입장이세요? 그걸 받아들이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큰 틀에서는 뭐 아까 합의했다고 우리 기자가 그렇게 큰 틀에서 큰 불만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사실 군산에서는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이제 지역에 이제 좀 리더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의견을 제가 이제 시의원이니까 좀 청취를 해보면은 이제 군산뿐만이 아니죠. 전국적인 지자체의 문제인데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이 이제 소멸할 거다.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가운데서 이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한국 그 고용정보원 자료에 보면은 그 한국의 지방 소멸 그 2019년도의 이 표입니다. 표에 보면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 11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창원, 마산, 진해 같은 경우도 지금 통합을 해서 지금 뭐 100만이 넘는 도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쟁력 있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군산에서는 이게 차라리 지금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군산도 지금은 괜찮지만은 좀 지나고 나면 군산도 이제 소멸 도시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세계 시군이 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각계 그 뭐 어디는 김제 거, 어디는 부안 거, 어디는 군산 거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그 개발을 통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더 내서 부각해서 이것을 경쟁력 있는 도시. 신항만도 마찬가지예요. 신항만도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항만 그러면 부산하고 이제 인천 정도를 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세계 시군이 잘 합쳐서 하게 되면은 부산은 인천하고 버금가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또 항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저희 군산시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들 간에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 간에 갈등을 하지 말고 또 미래적으로 봤을 때 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우리가 좀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좀 세계 시군이 합쳐서 좀 이렇게 광역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거 맞습니다. 세계 지자체가 의견을 모아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번에 분란은 지금 그 수변도시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김제나 우리 부안군에 그런 내용을 전혀 알리지도 안 했고 단독적으로 좀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지금 하자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냐. 그건 우리 군산시 책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 개발청에서 그것을 갖다가 선언적으로 발표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인근의 지자체의 의견을 좀 들으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그걸 갖다가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그 반대 의견을 냈을 뿐이지 우리가 뭔 의도적으로 이
뭐 이렇게 이것을 뒤흔들기 위해서 판을 깨기 위해서 그 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가 먼저 그것을 수변도시를 반대해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것은 좀 맞지가 않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원, 마산, 진해를 보더라도 세계 그 시가 통합을 하면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히 저는 정부 차원에서 좀 인센티브를 줘서 좀 모범적인 사례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 새만금 매립지 안에 있는 그 도시를 포함한 세계 그렇죠. 네, 세계 시군 예, 그러니까 예.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4개 시군이 이제 하나의 광역 도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 좀 장기적으로 있을 것 보면? 같은데요. 예. 이제 세계 시군을 아예 통합을 할 거냐. 예. 그래서 마산, 진해, 창원처럼 만들 거냐. 아니면 이제 세종시처럼 별도로 새만금 시를 만들고 예, 예. 김제, 뭐 부안, 군산해서 이렇게 별도로 할 거냐. 이것은 풀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깊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개발지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것은 결국은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간의 의견을 모으자 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 의견을 모아서 용역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새만금 개발청에서 지금 용역을 지금 착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특별행정구역 지정은 사실은 뭐 개발청에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것은 그 3시군의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그 의견 수렴 과정이 토론이라든지 주민 설명이라든지 공청회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결정 없이 뭐 특별행정구역을 한다 이렇게 뜻하듯이 나온 것은 좀 그렇고요. 또 그래서 우리 김제도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지만은 그 여론 그 주도층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여론을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여론 주도층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에서 특별행정구역을 지금 지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특히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했어요. 지방자치가 지방자치권, 자치단체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의 관할구역이 있어야 해요. 구역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속에 속하는 주민이 있어야 하고 또 자치권이 있어야 하고 그 자치권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다양하게 펼쳐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벌써 법부터 지방자치법하고 충돌이 되고 또 관련 지적법하고도 충돌이 되고 가깝게 뭐 지방세, 세금 이런 것도 충돌이 되고 이게 굉장히 그리고 굳이 특별행정구역 아직 우리가 개발할 것이 많은데 굳이 입법부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 갈등 논쟁 요인이 될 필요가 있냐? 예. 그냥 김제는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새만금 개발청은 뭐 용역을 발주한 거겠죠. 교수님,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부터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 새만금 개발청이나 정부에서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새만금 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부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거기 조직이라든가 또는 이 행정에 관한 사안 이런 것들이 이쪽 지역에 또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잘 전달이 안 됐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랬더니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걸 두바이 모델로 한다고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다음에는 또 중국하고 어디 광저우하고 또 연계해서 한다고 했다가 또 28년에는 지금 그 에너지몬 클러스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수변도시 하거든요. 계속 그때그때 이게 그 어떤 정치적인 지형에 따라 가지고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지자체에서도 이거 어떻게 가는지 어느 장단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굉장히 이 특별행정구역에서 물론 객관적으로는 특별행정구역이 추진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하죠. 거기를 한 행정구역으로 해서 오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미 그런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미 새만금 개발청에서 이미 2016년에도 지방행정연구소에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걸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서 지금 이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여기에 지자체 의견,
여기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전처럼 계속 또 이게 또 지형 정치적 바뀌어가지고 또 바뀌면 예. 또 새로운 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해결돼야 될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도 아까 그 수질 문제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이른바 그 시장에서도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고 지금 한국의 이 부동 자금이 1,100조라고 그러잖아요. 예. 대기업에서도 지금 몇백 조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고 근데 지금 새만금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질이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그 호감을 보이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늦더라도 이게 앞으로 새만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누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그랬을 때 이 지금 관할 구역 문제가 이걸 그 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 세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그 법적인 장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가야지 그때 어떤 그 장이 바뀐다거나 또는 정권이 바뀐다거나 하면 이 새만금 사업 자체가 이게 굉장히 큰 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동력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좀 오고 그래서 일단 마무리 말씀을 좀 듣는 걸로 하고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만금 사업은 이제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이고 오랜 수건 사업인데요. 정말로 이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논란과 갈등의 해법은 없는 것인지 또 어떤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고 이번 토론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 의원님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오늘 뭐 어쨌든 군산과 김제 그리고 이제 부안군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는 좀 짧은 시간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각 시군의 그 의견들이 좀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군산뿐만 아니라 세계 시군이 똑같이 새만금이 희망의 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 희망의 땅을 만들어 가는데 생각들은 좀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어쨌든 자주 만나서 자주 논의하고 필요하면은 뭐 거기 대책 뭐 TF팀을 꾸려서라도 논의를 해서 수질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내부 개발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논의해야 된다. 근데 그 역할을 사실 우리끼리는 할 수 없고 새만금 개발청이나 전라북도가 좀 주관해 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하시고 너무나 주도적으로 그냥 그 계획대로만 치고 나가시려고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지만은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진짜 새만금이 우리 뭐 세계 시군을 떠나서 전라북도 더 나아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좀 희망의 땅, 미래의 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 예. 현 정부 들어서 그 새만금 지역에 이제 국정과제 78번으로 해가지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속도감을 내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제시는 그 새만금 사업의 전체 예산이 한 22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재정이 한 11조 정도 되는데 이 국가재정을 빨리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빨리 구축한 다음에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끔 이 김제시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구역 관할 결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맡기고 우리 행정은 행정에서 각자 3시군에서 그 위치에서 열심히 같이 하는 것이 전북 도민들을 위한 일이고 3시군의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새만금 사업은 이제 국책 사업이지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간절히 반하는 사업이고 특히 인접해 있는 우리 군산이나 김제나 우리 부안 이런 데는 더욱더 간절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새만금 사업이 그동안 약 30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지만 공사 진출률로 봤을 때 한 39%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그것마저도 지금 보면 정부에서 공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도로하고 항만 그리고 농생명 용지 이외에는 전부 다 민간 투자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적 투자를 통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수변도시라도 일단 만들어 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걸 통해서
민간 투자도 유치하고 새만금의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나 전라북도나 다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내부 개발에 이게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각 지자체 간에 서로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정리 좀 해주시죠. 오늘 그 방조제를 둘러싼 그 새 시군의 그 이렇게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다 머리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지금 그런 틀이나 이게 지금까지 불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좀 늦더라도 우리 서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거 수질이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주변 특히 지자체 그다음에 우리 시민 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과는 다른 그런 거버넌스를 보인다면 새만금 사업은 아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 개발이 최근 들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확정됐고 새만금을 관통하는 도로도 넉 달 뒤면 개통됩니다.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건 세계 시군의 갈등이 자칫 개발 호기를 맞은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이 행정구역을 둘러싼 다른 시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사법부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전라북도나 새만금 개발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도 촉구합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